문화의 주이소. 자, 한 주를 마무리하는 금요일 아침 부산 문화예술의 다양한 소식과 이슈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의 이여주 예술기획실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저 코로나19 때문에 그 실장님이 늘 말씀하시는 게 행사가 없어가지고 주제 잡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아예 예술인 고용보험 뭐 시행됐다. 복지 현황에 대한 얘기를 좀 해주신다고요? 네. 예. 코로나19 사태가 지금 이제 장기화됨에 따라서 경제적으로 또 취약하고 불안정한 문화예술인들은 현재 창작 활동을 이어나가지 못해서 생계까지 위협받고 있는 극심한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네. 특히 예술가들은 일 특성상 산발적으로 일하고 또 고용의 형태도 불안한데요. 예술인의 70% 이상이 프리랜서고 40% 정도가 겸업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예. 이제 이렇다 보니 예술가들은 복지 사각지대에서 최소한의 사회 보장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2018년에 저희 플랜비에서도 부산문화재단과 함께 예술인 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예술인 실태조사 등을 진행한 적이 있는데요. 예, 예. 응답자 1,400명을 대상으로 한 부산 예술인 연평균 수입은 1,000만 원 이하이고 특히 500만 원 이하라는 답변이 49.6%로 나와서 사실 창작 활동만으로는 생계 유지가 힘든 상황임을 조사를 통해 나타났습니다. 물론 예술계도 유명한 분들은 소득이 또 많고 그렇겠지. 이런 소득 양극화가 심한 편입니다. 네. 그 겸업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네. 그지? 네. 사실은 이제 예전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문화예술 즐기고 뭐 예술 역할에 대한 공감대도 많이 높아졌는데 이 처우와 환경은 뭐 나아진 게 없는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 올해는 또 특히 더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올해 부산문화예술계 코로나19 긴급 지원은 어떤 게 있었습니까? 네, 부산시와 부산문화재단에서도 지난 3월부터 부산문화예술인 종합지원대책을 수립하고 코로나 피해 예술인 실태 및 사례 조사를 위한 피해 신고 접수를 올해 연말까지 온라인으로 받고 있는데요. 예. 지난 5월에서 7월까지는 예술인 긴급 생계 지원금 지급이 한 번 있었고 그리고 10월에는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보고 있는 공연 예술계에 대한 지원으로 소극장 운영비 등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1월 말에는 축제 관련 공연 기술 업체에 대한 지원 등도 진행한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원이 이루어지는데 이게 뭐 충분하지는 않을 테고. 근데 이런 긴급 지원도 참 중요하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좀 이런 데를 대비해서 제도적 장치가 있으면 참 좋겠다. 예술인들을 위한 뭐 이런 제도적 장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예전보다 일상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기회는 많아지고 있는데요. 예. 근데 정작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예술인들에 대한 예술인들이 처한 생계 위협, 안전에 대한 보장은 극단적인 위기가 와야만 조금씩 진전이 되는 것 같아서 좀 예. 안타까운데요. 예. 이 예술인 복지에 대한 논의는 지난 2011년이죠. 최고은 작가가 유명을 달리하면서 예술인들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생존권 문제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예술인 복지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2011년에 예술인 복지법이 제정되고 2012년에는 이를 담당하는 한국예술인 복지재단이 개소하는데 올해로 횟수 9년 차입니다. 예, 예. 이 예술인 복지재단에서는 예술활동을 통해 우리 사회를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으로 풍요롭게 만드는 예술인들에 대한 복지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예술활동 증명서 발급이나 예술인 패스, 그다음 참작 지원금 지원, 예술인 파견 지원, 산재보험이나 4대 사회보험 일부 등을 지원하고 있고 또 예술인의 권익보호에 관한 업무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예술인 복지법하고 재단이 생긴 게 10년이 채 안 되는데 그러면은 예술 활동을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 지원 혜택 받을 수 있습니까? 네, 우선 이런 지원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기본 절차로 예술인 복지재단에서 발급하는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가 필요한데요. 예. 이 예술활동 증명은 예술을 취미로 하는 게 아니라 이 업으로 하는지 활동하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요. 일정 기간의 예술활동 경력이 있거나 예술활동으로 수입을 증명할 수 있거나 또 기타 본인의 예술활동을 자세히 기재한 서류를 제출하면 심의위원회 검토를 거쳐서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보통 4주에서 7주 걸리고 네. 유효기간은 3년입니다. 그리고 또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 이상이 남아 있어야 합니다. 예. 신청은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도 하실 수 있고요. 부산은 부산문화재단의 예술인복지지원센터에서 또 행정 절차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께는 신청 대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일단 뭐 다른 질문 하기 전에 그러면은 현장에서 이거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네. 코로나19 때문에 많이들 이제 신청하고 받으셨는지 그것도 궁금해요. 네, 어떻습니까? 네, 네. 어느 정도나
이전보다 좀 많이 늘었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네, 코로나 때문에 아마 올해는 거의 이 긴급 지원금에 대한 기본 서류도 예술활동 증명서 들어가면서 예, 사실 올해 급증하긴 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이제 이 그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 어떤 범위 안에 있는 겁니까? 뭐 그림 그린다든지 그런 거에. 네, 우리가 보통 이제 예술활동하면 미술, 공연 이런 분야만 생각하기 네. 쉬운데요. 생각보다 범위가 넓습니다. 11개 분야에 해당이 되는데요. 보면 문학, 미술, 국악, 무용, 연극, 그리고 대중음악을 포함한 음악 분야도 되고요. 그다음에 사진, 건축, 영화, 만화, 그리고 방송 공연을 포함한 연예 분야까지 폭넓게 예술인의 활동 영역을 정해놓고 있습니다. 예, 예. 그리고 이런 영역에서 직접 창작 활동을 하거나 또 공연 배우처럼 공연자나 배우처럼 실현하는 분들 그리고 기술 지원 및 기획에 참여하는 형태로 일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실제로 뭐 전국적인 통계가 있다면서요? 받은 거. 예. 네, 전국 통계를 보면 이제 이 예술활동 증명을 발급받은 분들의 차이가 지역차도 크고요, 세대차나 분야별로 차이가 큽니다.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올해 6월에 작성된 통계를 보면요, 전국에서 현재 8만 3천 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근데 우선 지역차를 보면 서울이 한 3만 5천으로 전체 42% 차지하고요. 경기가 19,000으로 23%. 그래서 수도권에서 65%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가입률 3위인 부산부터 이제 급격하게 떨어지는데요. 부산은 4,800명이 가입해서 전국 5.8% 정도고요. 그 외 인천, 광주, 대구 등 거의 2, 3% 정도입니다. 근데 방금 말씀드린 6월 기준 통계에서 보면 부산 가입자는 4,800명인데요. 예. 더 최근 자료인 9월에 부산 예술인복지센터에서 집계한 현황을 보면 6,300명이 가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 3개월 만에 1,500명이 추가 가입하면서 급증했는데요. 이제 올해는 코로나19로 다양한 긴급 지원 사업에 예술활동 증명이 필수 서류가 되면서 신청자가 급증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대별 가입률을 보면 30, 40대가 가장 많고요. 예. 그다음이 이제 20대고 11개 분야별로 가입별을 보면 음악, 연극, 미술 분야가 가장 높은데요. 이유를 살펴보면 이 분야 예술인들의 전업 활동 비율이 높고요. 또 협회나 단체 차원에서 이 예술활동 증명의 신청 대행을 또 지원해주기 때문입니다. 예, 예. 아니 사실은 저도 처음에 예술활동 증명 확인서 이걸 받았거든요. 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다시 재연장을 안 한 게 아까 이게 말씀하실 때 서울, 경기, 수도권이 많은 이유가 이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네, 그런 뭐 단체라든지 아니면 공연이라든지 이렇게 거의 다가 서울 활동이 이제 집중돼 있어서 사실 딱히 필요가 없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예. 서울에서 심사를 한다면서 이렇게 다 모아가지고. 예. 그래서 뭐 그런 거 있다고. 근데 뭐 생각보다 심사 조건이 까다롭진 않고 내가 예술 네. 활동 한 증명만 되면 되는데 네. 사실은 지역으로 갈수록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 게 이제 아무래도 조금 홍보가 부족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떻습니까? 네. 우선 그 예술활동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 서류들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네. 예전보다는 많이 간소해졌지만 여전히 이런 행정 절차에 문턱에서 어려운 분들도 많고요. 또 실제로 이제 홍보 부족도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부산의 상황을 살펴보면요, 2017년에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예술인 복지센터가 부산문화재단 1층에 개소하면서 이런 행정 절차나 서류 작업에 어려움이 있는 지역 예술인들을 위해서 예술활동 증명 등록 대행 서비스를 하면서 예. 홍보와 가입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센터에서는 지원 사업으로 예술인 파견 지원 사업이나 빈집 활용 사업, 예술인 아카이브 사업 등도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 12월 8일에는 공식 홈페이지가 오픈했습니다. 그래서 꼭 방문하지 않더라도 이제 온라인으로 다양한 지원 내용들을 한번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예술인들에게 당장 이 증명서가 있다고 해서 뭐 지원금이 턱턱턱 나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있으면 그래도 네. 증명이 되는 거잖아요. 네.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도권 중심의 혜택과 지원이 아닌 지역 예술인들에게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홍보도 많이 돼야겠지만 예. 지역 거점이 되는 이제 부산 예술인복지센터가 인력 보강이나 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조금 힘있게 지역에 자리매김할 필요도 있고요. 예. 또 지역인들과 좀 더 자주 만나면서 이런 체계도 만들고 또 지역 현황 데이터를 꾸준히 축적해서 이 지역의 실정을 촘촘하게 반영한 지원과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으로는 이런 창작활동 지원 사업들은 소수의 몇 분들만 또 받을 수 있기 네네. 때문에 예. 이 최저 생계에 노출된 예술인 자체에 대한 사회적 보호와 지원 또 권리 보장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12월 10일부터 예술인 고용보험도 시작이 됐다는데 요 적용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문화예술계에서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네. 2011년 첫 논의 후에 예술인들의 현장의 목소리와 또 유관기관들의 노력으로 이제 드디어 예술인 고용보험이 시작되는데요. 예. 정부에서는 이 예술인 고용보험을 시작으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고용도 더 확대해 나갈 네. 예정이라고는 합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은 예술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거나 또는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이고 1개월 미만의 계약을 체결한 단기 예술인도 포함됩니다. 네. 그리고 보험료는 예술가 사업자가 각 0.8%씩 부담하고요. 신고는 반드시 사업주가 해야 합니다. 그 예술가들은 일의 특성상 산발적으로 불규칙적으로 일을 하는데요. 중간중간 일을 하지 않는 실직 기간도 많고요. 이제 고용보험은 이렇게 실직이나 소득 상실 시 일정 기간 동안 구직급여를 받으면서 다음 작품을 준비할 수 있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또 여성 예술인들은 출산 전 3개월 이상 보험료만 납부하면 출산 전후 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고용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중요한 것이 반드시 서면으로 문화예술 용역 계약을 네. 맺어야 하는데요. 예. 이제 올해 6월에 개정된 예술인 복지법에 의하면 서면 계약은 이제 의무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분들에 대한 이 피해 신고 접수는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받고 있고요. 그리고 이를 위반한 사업주에게는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까지 이제 예.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래요. 서면 계약 의무사항 이거는 뭐 현장에서 보면은 딱 도착하면은 사인하고 이렇게 하는 게 네. 있어요. 근데 이제 실효성이 적다. 뭐 이런 의견들도 있네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네. 고용부에서는 국내 예술인 중 약 18만 명 중에 7만 명 정도가 이 예술인 고용보험에 적용될 것이라고 네. 추산하고 있는데요. 그 현실적으로는 또 해당 조건을 갖추기 힘든다는 이야기도 많습니다. 이제 월 소득 50만 원 이하일 때는 이제 제외 대상이 된다는 점이나 예술가들은 단기 프로젝트가 사실 많은데요. 네. 이직 전에 2년간 9개월 이상이니까 1년에 한 4.5개월 정도는 보험료를 내야지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 또 영세한 문화예술계 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되어서 조금 적용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단순히 이제 이런 고용보험만 아니라 기본적인 우리 사회 4대 사회보험 네네. 이제 안전망 안으로 예술인들이 들어오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어쨌든 뭐 이제 첫 발을 내딛는 만큼 충분한 홍보를 통해서 네. 많은 분들이 제도에 좀 접근할 수 있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와 함께 또 용역계약서 체결 같은 의무사항들 문화예술계 공감대도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뭐 전국민 고용보험이 되면 해결될 문제이긴 하지만 근데 사업주가 해주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저는 좀 당장은 뭐 완벽한 제도는 없으니까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공연 소식 짧게 하나 전해주시죠. 네, 연말 소극장 공연 소식인데요. 대연역 역사에 위치한 공간 소극장에서 12월 15일부터 20일까지 엄마 다시 가을이 오면이라는 공연을 진행 예정인데요. 이 작품은 2014년 초연 이후에 꾸준히 관객들의 호평을 받으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배우 황미애와 이보라가 엄마 딸을 맡아서 2인극으로 또 참여 방식이 너무 다른 엄마 딸 사이 갈등과 화해를 담은 따뜻한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연말에 잘 어울리는 공연인 것 같습니다. 자, 이 공연 소식까지 잘 들었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플랜B 문화예술협동조합 이여주 예술기획실장이었습니다.